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12월 13일 밥초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코스닥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큰 손들이 왜 코스닥에 주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미 시황을 보면 미국 시황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쳤는데요. 다우진스 보시면 0.51% 빠졌고, 나스닥도 1.69, 당연히 S&P 500도 이렇게 1.07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1%나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 쪽과 오라클에 대한 우려, 또,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거는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요. 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원이란 뉴스와 또 브로드컴의 보수적인 전망, 이걸로 인해서 AI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1.4%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뭐 장 초반에 상승을 좀 하다가 중국 H200 수요가 대규모로 늘어날 거다 이런 소식이 강세를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이런 브로드컴과 오라클에 대한 하락으로 이렇게 같이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뭐 AMD도 4.8% 하락, 마이크론 6.7%, 뭐 샌디스크 마이너스 14.6%, 뭐 인프라 쪽에 원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상당히 뭐 뉴스케일 파워라 여기는 13.5%가 하락을 했고요. 뭐 블룸 에너지도 12.8%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또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은 뭐 AI 투자하냐, 이건 수익성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불안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급락이 좀 이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AI 인프라에 돈을 엄청 썼는데, 쓰고 있어요. 근데 수익 회수,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이런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오라클은 오픈 AI 데이터 센터 일부가 28년도로 완공된다는 연기 뉴스가 나왔어요. 완공이 28년도로 연기된다 이런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렸는데, AI 수익화 시점이 뒤로 밀린다. 이게 28년도로 밀린다라는 어떤 공포 때문에 하락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AI 매출은 늘었거든요. 근데 기존 사업이 좀 부진하고 AI 투자에 대한 부담이 좀 이렇게 투자비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마진과 수익성에 대한 둔화가 우려됐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 상황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라클하고 브로드컴, 또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또 그의 인프라 쪽, 이렇게 보면은, 우리 월요일 날은 그냥 시장에서는 월요일 날 반도체 시장, 아마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뭐, 두들겨 맞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말에 휴일 동안, 이렇게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AI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공급망 병목, 또 인력 자재 부족, 제가 얼핏 뉴스를 들었는데,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얼핏 뉴스를 들었는데, 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좀 뭐 사람들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막 공사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뭐, 늦게 뉴스를 얼핏 보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펌이라는 저기, 어떤 이 회사인데, 전력망 관리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구축하고, 이렇게 한 업체인데, 이게 이제 텍사스에 이제 그 마타도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그 핵심 고객이 주 고객이에요. 1.5억 달러. 이거 건설비 지원을 했었는데 이걸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이 회사는 지금 매출도 없는 상황인데 자금줄이 빠져나가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33%인가 하락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예. 이런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 가지다 보니까 이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오라클이라든지 뭐 오라클 인프라가 아까 28년도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것과 겹치다 보니까 아마 또 이제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자금 조달이 어렵고 수익성도 분할하다 이런 공포가 증폭이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 좀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모양이 저쪽에 안 보이지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러는데요. 저기에서 도깨비가 뿔 달려가지고 막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길 저는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급 옵션, 아까 이제 그 리스크 오프 장세, 브로드컴 급락이고 오라클 추가 하락 중심으로 반도체 뭐 대형 기술주 원자력 뭐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옵션 시장에서도 풋 옵션이 거래량이 그래가지고 급증을 해버렸어요. 뭐 델타 쪽에 뭐 해킹 레이더까지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하락이 확대가 됐고 오라클에서 반박까지 했는데 반박까지 이렇게 보도로 반박까지 했는데 이미 수급이 깨지고 심리가 이제 이미 불안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낙폭만 좀 줄였을 뿐이지 추세는 계속적으로 약세였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준들의 매파적인 발언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폴슨 총재는 내년 물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타당했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뭐 클리블랜드라든지 캔자스시티 뭐 굴스비 총재는 좀 이번에 현재 금리는 중립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감안했다면, 좀 더 제약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번에, 동결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내년에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 그게 주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한번 와볼게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외 증시를 보면요, 해외 증시는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니케이도 상승을 했고요, 대만, 그죠? 상해, 홍콩, 뭐 저 웬만한데 다 아니 다 상승했어요. 빠진 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이 대내 코스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를 보면요, 이게 어제 좀 더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게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예, 지금 경고딱지가 붙어버렸어요. 이런 대장주가 경고딱지를 붙다 보니까 상승의 폭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이제 조금 뭐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유도 있고요. 어,
좌우간의 코스피는, 코스피는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쵸? 기관들도 순매수가 나오고, 나쁜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다 양시장 매수를 했죠. 근데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기관이 저희 코스피에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나아졌고요. 또 이제 스페이스 X IPO 기대감에 우주 항공 관련주가 테마로 부각이 좀 됐죠. 사상 엄청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삼표 시멘트라든지 세아베 또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주 항공주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예, 코스피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좀 이어갔고, 코스피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어, 저기 건설 쪽이라든지, 코스피는 증권 쪽, 이런 쪽으로 증권, 그 다음에 건설, 운송 장비, 기계 장비 쪽으로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보험, 그 다음에 리츠, 부동산 쪽이 조금, 하락이 나왔죠. 보험이 왜 빠졌냐? 삼성화재가 아마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쵸. 상한가 수준에 이렇게, 이게 NXT 장에서 아마 이렇게 나타났을 텐데요.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제 되돌림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하락이 좀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어, 아까 스페이스X IPO라고 얘기했잖아요. 26년도에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머스크도 이를 시인을 했어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은,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 보고, 그리고 제가, 일본 금리 인상 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자를 하나 빼고 얘기를 했어요. 9일이 아니었고, 19일입니다. 19일. 그때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크게, 오히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일본 금리가 인상되니까 일본 쪽에다가 돈을 이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만 크게 연출이 안 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 최근에 로봇주들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움직였죠. 유진 로봇, 그죠? 이렇게 강하게 큰 로봇. 이게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냐?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원래 장의 주도 섹터가 있어도, 이거를 먼저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가 있고, 이거를 나중에 올라오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등 섹터, 2등 섹터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놈들은 키를 맞추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강하게 올라왔는데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안 올라왔어요. 시메스도 이제 2등주로 이렇게 아주 키를 높여서 맞춘 거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키도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제 월요일 날은 조금 월요일 조금 많게는 화요일까지 주말 휴일 동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되면 아마
조금 월요일 날 조금 빠질 수 있어요. 뭐 다음 날까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성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외국인 이제 큰 손들이 코스닥에 자꾸 이렇게 이걸 보고 있는 게 결국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뭐 2차전지 있죠, 그렇죠? 뭐 2차전지,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성장 섹터가 코스닥에 거의 대부분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보고 있고요. 국내 어떤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연말 랠리는 로봇이나 로봇, 바이오 같은 이런 코스닥 성장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제가 요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다시 화면을 조금 크게 이것만 보세요. 요거는 알테오젠이에요. 코스닥의 대장주죠. 알테오젠. 근데 이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예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대장주가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안 빠지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유가 있겠죠. 왜 이유가 있겠냐? 이거는 뭐 단일 악재가 있어서 뭐 저기 특허 시비가 막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이 자금을 빼서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단일 악재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락도 있었지만 이 자금을 빼가지고 다른 섹터들에 올라가니까 상승이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 자, 코스닥만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15개 중에 4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쵸?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11개가 하락, 15개 중에 11개가 하락이 나왔는데, 나머지들이 다 그러면 나머지 쪽에서 대부분 상승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해가지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MSCI 선진지수 로드맵을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타랠리가 나온다면 아마 이 코스닥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책은요,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면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탄력이 붙으면 엄청나게 무섭게 움직여요. 엄청나게 무섭게 움직입니다. 뭐 코스피는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그죠? 한 1년 사이에 엄청 올랐죠. 이렇게. 그죠? 근데, 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잘 안 보니까 여기서 시작. 이렇게 올리면, 한 거의 83%. 그죠? 코스피는, 이것도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데, 키를 맞춰야 돼요. 결국은 키를 맞춰야 된다. 자, 한 50%, 45%,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키를 맞춰야죠. 그러면 이게 더 오르는 성장 섹터에다가 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차전지 대표주는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제가 2차전지를 그닥 좋아하지를 않았는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완전 수급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예 자리를 잡아버렸거든요.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은 당연히 봐야 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쪽을 조금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요일 날은 좀 두드러기가 맞겠지만, 제가 대장주는 이수페타시스라고 그랬어요. 아직 뭐 지금 이렇게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기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월봉을 본다면 아직까지 경고하죠. 경고합니다.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일봉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월봉이 추세가 살아 있다면 이런 데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왜 더 올라갈 건지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매매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일봉을 보면서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하락이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돼요. 마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쫓아가는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눌림에서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좀 이렇게 들였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흔들려도요, 가서 보면 8월달 25년 8월달이죠. 월봉 보면요 그냥 푸근해요. 8월달 보시면 여기 잠깐 이렇게 주춤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월봉이 양봉이면 그 한 달이 편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일봉이 이제 어저께 좀 많이 빼서 이렇게 거의 하락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제 하루 빼가지고. 그러니까 월봉이 양봉이면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음봉이잖아요. 그걸 조금 기다리세요. 이번 달에 뭐 이렇게 해서 못 간다고 하면 다음 달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이 그 매매하실 때, 제가 예전엔 이런 얘기를 요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기본과 원칙, 꼭 지키시고, 이렇게. 기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안 바뀌는 거죠. 원칙, 욕심 줄이시고요.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지, 아마 오래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욕심 조금만 줄이세요. 뭐 이런 욕심, 이것도 욕심을 줄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내가 목표가가 4만 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줄이세요. 한 5호가를 줄이셔도 되고, 저는 2에서 3호가를 줄이는데 이제 그걸 또 보죠. 호가창을 보고 미리 설정을 해놔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욕심을 줄이는 거죠. 4만 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라운드 피규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이 많으면 저항이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이렇게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줄이세요. 호가창은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안 팔리는 것보다 낫죠, 그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종목들이 아마 뭐 특별한 게 뭐 저기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뭐 SL이라는 종목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건 아닌데, 뭐 대화제약도 상한가도 한번 갔었죠. 일봉을 보면 상한가도 갔다가, 조금 조정을 줬고, 그쵸, 상한가 갔었죠. 자, 이런 게 결국은 너무 급히 올라오면 내려와요. 급히 올라가면 내려오고 거의 제자리를 와버린 거죠.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항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항 있잖아요. 그쵸? 저항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올라가면서 여기도 올라가면서, 여기는 뭐 갭으로 쉬었으니까 올라가면서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거래량 터졌으니까 저항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서. 그리고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이탈하네, 밀리네, 고점 대비 몇 프로 딱 밀리면 그냥 전량 다 매도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런 것도, 자, 파동이 커졌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지는 파동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커지면 이제 우리가 그 확산이냐 네,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거를 우리가 그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이잖아요. 예, 뭐 이런 그림들 막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리겠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저기 그 볼린저 밴드 보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또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 팍 터질 거냐 아래로 터질 거냐 예, 그죠? 주가가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는 아래로 터질 거냐 위로 터질 거냐 여기서 지금 발산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예, 수렴을 했어요. 이제 발산은 어디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많이 보시면서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월봉 먼저 보세요. 월봉이 우상향이냐 아니냐 그러면 우상향이면 일봉에서도 여러분들이 물려도 이렇게 수익이나 아니면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여러분들 샤피엔 반도체도 얘기했죠. 샤피엔 반도체도 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뭐 월요일날 조정을 좀 주겠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까 자동차 지난주에 봤던 자동차주들 조금 이렇게 많은 상승을 했으니까 그만큼 조정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동원하나택도 있었죠. 제가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보세요. 계속 추적을 해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알려드릴 저기는 오늘 다 됐고요. 지금 이제 그 홍보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보시면 귤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발송이 되는데요. 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귤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거 있고 혼합인데 이거는 이렇게 가격을 10kg 오물은 9.5kg 이상이에요. 그래서 10kg 이렇게 해가지고 36,000원까지 가격인데 근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원래 이 업체도 제가 오랫동안 저기 했던 업체니까 필요하시면 여기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또 이렇게 그 양파즙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양파즙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홍삼도 마찬가지.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